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그러니까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추미애 측 양측의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강도 높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윤석열 징계를 둘러싼 쟁점들 심도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내일 2차 회의가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시 반에 열리는데, 우선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는 9시 반의 회의 끝에 양측의 입장 표명까지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내일은 이제 일단 그 정인신문. 결국 이제 양측에 신청한 정인이 8명이에요. 예. 8명인데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제 그 7명. 예. 7명. 예. 그리고 이제 그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심재철. 예. 심재철은 이제 그 뭐 징계 청구부터 위헌, 회피, 정인까지 1인 이제 5역, 뭐 6역 하고 있죠. 이런 데 하고 있는 심재철을 정인 신청했고,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7명 했다 했는데, 그 중에 그 제가 보기에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웅, 그 사람들이 광주지검의 차장으로 추미애 그 라인이죠. 예. 또는 이제 그 한동수 있잖아. 예. 한동수는 이제 대검의 감찰부장으로 예. 상당히 추미애 핵심 라인이죠. 예. 이런 3명은 나오겠는가?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인 중에 뭐 박영진 부장검사라든지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 있잖아요. 그 당시 대검에 손준성, 박영진 또는 이제 이정화 있죠. 이정화. 이런 분은 이제 이정화 이분은 본인은 이제 그 직권남용 제한 안 된다는 보고서까지 쓴 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정화, 손준성, 박영진 이런 분은 이제 그 윤석열 총장 편이잖아. 예.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유영검 유영은 뭐 당연히 그분도 패싱 당한 윤석열 라인이니까 4명은 이제 이거 나오고. 근데 추미애 그 개들 있잖아요. 3명은 이제 안 놓을 수 있고. 심재철이는 직권으로 저쪽에 했으니까 오히려 이제 불리한 정언하려고 넣을 거고. 그래서 한 4-5명 정도 이제 정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정인신문을 하고. 정인신문을 하고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심리 의결하는 이런 데 절차가 진행되는데, 과연 이게 정인신문 할 때 지금 이게 위원들만 물어보자. 너가 윤석열 측에서는 묻지 마라. 처음에 이랬거든요. 그런 것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내일 보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가장 이게 문제가 정한중 위원장 대리 아닙니까? 정한중. 이분이 이게 그 아주 불공정하거든요. 첫날에도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측 보고 왜 지금이라도 이게 정치 안 한다고 선언 안 하느냐. 계속 강조했던 게 정한중 위원장이에요. 아주 이게 편파적인데요. 만약에 그 이분이 처음에는 뭐 징계가 몇 번 더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내일 끝낸다. 15일로 마무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고 끝내는데 뭐 양측이 합의했다. 근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합의한 적이 없다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여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든 내일은 결론 내리려고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 대리가 뭐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오더가 왔다고 봐야겠죠. 뭐 내일은 무조건 끝내세요. 이거 자꾸 끌수록 여론전으로 봐서도 유리할 게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우선 그 직무 대행입니까? 직무 대행이 윤석열 정인 신문은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오늘은 뭐 내가 다 질문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정인 측에, 그러니까 윤석열 측 그 변호인들의 질문을 다 할 수는 없고, 혹시 못하면은 윤석열 측 변호인한테도 정인신문 기회를 주겠다고 한 발을 물러서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인에 대한 신문은 징계위원들만 하겠다. 그런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법률 용어를요, 어거지로 이제 그 아전 인수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법에 보면 뭐 피의자 신문, 예. 니은으로 써가지고 예. 피의자 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미음 있잖아. 신문. 신문. 예. 이 두 가지 이제 용어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한중 이분은 이제 그 피의자 미음으로 쓰면 신문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만 물어보고 양쪽 당사자에게 못 묻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장실질 심사할 때 신문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게 판사만 물어보는 거지 옆에 못 묻는다 검사나 변호사는 예. 이런 게 논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거지냐면 요즘은 이제 그 신문하고 신문 이걸 이게 거의 구별하지 않고요 혼용으로 써가지고 신문에서도 이게 그 당사자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법무부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 있죠.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법관징계법도 검사징계법하고 똑같잖아요. 예. 근데 법관징계법에는 신문, 니은으로 돼 있거든요. 검사는 이제 검사징계법은 미음으로 돼 있고. 예. 예. 근데 그 두 개가 영어 번역은 똑같아요. 영어 번역이 똑같거든요. examiner witness. 예. 정인한에게 더 물어본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다 양 당사자가 다 물어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제안대로 그 4장이나 보내왔는데 서류를, 예. 반박 서류를. 제가 이게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거는 오래 논할 가치도 없고 법관징계법이나 검사징계법 취지는 똑같고 요즘 이게 용어가 혼용해서 많이 쓰이고 영어로도 이게 똑같이 번역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요즘은 영장실질심사 신문할 때도요. 검사나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판사가 이게 제지 않아요. 예. 따라서 어느 물어보는 게 어거지고요. 그럼 이게 왜 자기들은 못 묻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검사징계법 26조에 보면 선서를 하고 위정하면 이게 똑같이 처벌합니다. 이 말은 이제 이성윤이가 만약에 놓는다 심재철이가 예. 선서 나는 이게 위정의 벌을 받기로 명시하면 선서를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까? 거짓말하면 위정으로 처벌됩니다. 아, 여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묻게 하면 곤란한 거 물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게 대답이 곤란하잖아. 거짓말하면 위정 처벌되고 바른 말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게 모면하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 측 보고 너는 묻지 마. 이런 데 의도가 아닌가? 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징계위원들이 위촉한 증인도 아니잖아요. 그중에 이제 뭐 심재철이는 위원장이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나머지 7명은 윤석열 측에서 위촉한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징계위원들만 신문을 한다는 것은 이 징계위원이 공정하게 선정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추미애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상대편에서 반대편에서 위촉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게 신문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에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징계 절차도 형사소송법 절차가 적용돼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무고죄로 처벌되는 게 형사하고 징계 2개 있거든요. 민사는 이제 무고죄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제 징계든 형사재판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는 이제 바로 피고인의 방어권. 예, 피고인의 방어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정인이 8명 나왔을 때 피고인 측이 정인한테 추궁도 하고 증거도 이게 들이대면서 물어보고 이래야지 이게 방어권이 보장되잖아요. 이걸 물어볼 거 미리 종이 적어서 위원들한테 건네주면 위원들이 그거 읽는다고 제대로 이게 추궁이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오다르고 아다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이 정한중 이분은요, 한마디로 이제 위원 자격이 없어요. 정한중이가 위원 자격이 없는 게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정한중이가요, 첫째는 이제 그 징계위원이 원래 7명하고, 그 다음에 그 예비위원 3명이 원래는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예. 징계 청구하기 전에 정해진 사람이 되죠. 만약에 징계 청구하고 나서 나중에 바가 막 지명하면 전부 자기 편 지명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 정한중이는 원래 이제 그 징계위원으로 된 사람이 박모 교수가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사퇴하니까 이제 그러면 예비위원회에서 정하면 되는데 예비위원들은 이게 전부 검사들이거든요. 근데 예비위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게 검사들로 둬야 되는데 3명을. 그것도 이게 문제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게 그 사퇴하니까 갑자기 정한중이를 끼우여가지고 위원장까지 씌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첫째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 이틀 전에 예. 추미애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징계 청구 전에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이용구 법무 차관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청구할 때는 그때는 이게 법무부 차관이 고기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고기영이가 사퇴해버리니까 문재인이가 갑자기 하루 만에 이용구를 뽑았잖아요. 이것도 징계 청구 후에 마음대로 이게 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항상 청구 전에 정해져 있는 사람 중에 뽑아야 공정하죠. 예. 청구하고 나면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나 지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한준이가 첫째는 그 원래 징계위원이 아니었다는 거. 그게 부적절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기피 신청했는데 표결에서는 쌈쌈해가지고 정한준이 빼고 나머지 4명이 투표하니까 당연히 기각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기피가 돼야 될 게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정부 법무공단의 이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법무공단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추미애. 예. 그게 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외부 인사가 아니고 내부 이사예요. 감독을 받는. 이거는 명백하게 그 기피돼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투표할 때 기피 안 하고 나머지 4명이 투표해가지고 이유 없음 해가지고 기피를 기각시켜버리잖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저는 재판 가면 반드시 문제 삼습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 법무공단 그 이사인 거. 여기도 이게 그러니까 진짜 내부 인사였네요. 내부죠, 내부. 뭐 산하기관의 이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부 이제 사람이죠. 그 외부를 둔 취지를 예. 전혀 모르는 거고요. 그 외에 이 사람이 과거에요. 8월 달에 그 황운하고 뭐 황희석이 모여가지고 윤석열을 엄청나게 실명으로 까면서 정관 예우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을 비판했죠. 예, 예. 그 다음에 윤석열이 뭐 정치적으로 이게 중립 어긴다고 자꾸 공격했잖아요. 예. 이런 게 과거의 발언들은 전부 이게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런 게 깊이 사유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왜 그 신성식이 빼고 나머지 4명 다 깊이 사유 신청했잖아. 예. 근데 자기들끼리 4명씩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게 짬짬이로 해가지고 품앗이 해가지고 다 그 깊이를 기각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재판 가면 다 봅니다. 우리 판례가 법원 가서 기피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 안 했다. 그 자체가 이게 치유 사유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판사가요. 이 정한중에 대해서는 심사를 할 거예요. 근데 정한중 위원장 대행 이 사람은 지난번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 때 야당 의원들이 정치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치를 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안 한 것 자체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니 답변을 안 한 게 검찰청법 위반입니까? 그러니까요. 결국 이제 그 이 5명 심재철이 빠지면 4명이잖아요. 예, 예. 이 추미애 그 똘마니들 있잖아 4명이요. 전략을 이게 바꾼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6가지 징계 사유 중에 처음에는 판사 사찰로 몰고 가려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판사 사찰은 판사들이 그것도 이게 우리법 연구에 이런 모임 판사들 있잖아. 정부 예. 법관회의가 7번이나 이게 의결하려다 못했잖아요. 그렇죠. 7전 7패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사들조차도 사찰이 아니다 하니까 그럼 이게 그거는 좀 무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이가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 요거를 이게 몰고 가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 첫날 기일에 있죠. 기일에 이제 그 정한중이가 계속 윤석열 총장 측에다가 왜 내 여론조사 빼달라고 안 하느냐, 왜 정치 안 한다고 안 하느냐 이것만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TV조선에 나가서 그랬죠. 예. 윤석열 총장은 이제 여론조사 2번이나 빼달라 했고, 그 다음에 주관식 여론조사 하는데 어떻게 빼달란다고 질문을 하는데 답을 국민들이 어떻게 빼느냐. 그러면서 제가 직격탄을 날렸죠. 추미애도 여론조사에 3달 동안 이름이 거론되더라. 근데 윤석열이 지지율에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3%뭐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추미애는 한 번이라도 정치 안 한다 빼달라 한 적 있냐? 이낙연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 할 때. 그러면 총리나 법무부 장관은 정치 중립이 필요 없냐? 추미애는 서울시장 나간다고 하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을 나가든 서울시장을 나가든 다 정치를 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전략은 정치 중립으로 몰고 갈 텐데 그게 추미애나 이낙연이 사례를 보더라도 아주 이게 부당하다 이래 보입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 그 관련해서도 임기가 마친 뒤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마치기도 전에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누가 보더라도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저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내일로 완결이 되는 겁니까? 꼭 내일을 맞이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게요. 검사징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검사징계법이. 그래서 이제 이미 법은 통과됐잖아. 김종미가 만들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이거 9명의 위원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대한변협 회장이나 외부에서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년 1월 21일 날부터 이게 시행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재판이 늘어져 버리고 그때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럼 이게 새로운 법이 적용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잘못된 게요. 제가 아까 이제 그 형사소송법 절차를 따른다 했잖아요. 예. 형사소송법 절차는 이제 이거 정인이 한 번 안 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놓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놓으면 과태료 있잖아요. 과태료를 한 300만 원 때립니다. 300만 원이죠. 그리고 또 계속 안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강제로 구인 끌고 옵니다. 이게 절차예요. 자, 그러면 이성윤이 또는 이제 뭐 한동수 예. 또는 정진우이가 만약에 내일 안 논다. 그러면 이게 과태료 300만 원 때려야죠. 그리고 이게 또 너더러 질질 개끌듯이 끌고 와야죠. 구인해야죠. 이게 그래야지 신문을 해야만 이게 역사적인 진실을 팩트가 뭔지 이게 밝힐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오고 어떻게 진실을 밝힙니까? 신성식이는 나오겠죠. 신성식이는 정인이 아니고 그건 위원이고. 아니 다른 검사들이 예. 신성식이 당신 거기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뭐 얘기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신성식이는 그러니까 위원 4명 휴가로. 중에 안 놓으면 4명 중에 안 놓으면 휴가 가버렸잖아요. 예, 근데 그건 박은정이하고 그런 애들이고 신성석이는 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인데 4명이 지금 마지노. 항상 이 사람들에게 매직 넘버 4. 4명만 확실하게 단속하면 이기거든요. 4명이 똘똘 뭉치고 하나로 의견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4명이고 제 말은 이제 그 정인들 있잖아요. 정인들에게 안 놓으면 과태료 때리고 다음 이게 또 끌고 놔야 되는데 왜 내일 한 번 안 놓는다 해서 종결해서 끝내자. 이게 말이 되느냐.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내일 끝내면 안 된다는 걸. 아니 제가 신성식을 얘기하는 것은 예. 검찰 내 분위기에서는 지금 당신이 거기 가서 징계위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되느냐. 당신이 생각해도 그게 징계감이냐 해가지고 압력이 엄청난 모양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아예 나가지 마라. 검사로서 자존심을 지켜라. 그 얘기 아닙니까? 안 되면 이게 징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근데 여기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요. 그게 이제 3명이 중요한 게 신성식하고 이제 그 안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재철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첫째 어떤 분이 심재철이가 왜 회피를 했을까? 이걸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요. 근데 심재철이는 이제 그 표결할 때는 다 했죠.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4명이 표결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심재철이가 없으면 안 되거든, 숫자가.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제 그 기피 신청 결정할 때는 다 표결하고 마지막에 자기는 이게 그 회피해가지고 빠져버린 거잖아요. 심재철이가. 그럼 이게 그 의도가 뭐냐? 저는요, 심재철이가 징계위원 하면요, 재판에 가면 이게 100% 불리합니다. 심재철이는 그 문건 있잖아요. 판사 사찰 문건. 이거 원래 그 9장짜리잖아. 예. 근데 심재철이한테 6장짜리를 옛날에 줬잖아. 반부패부장 할 때. 예. 거기에 추미애가 들고 있는 거야. 이 말은 이제 심재철이가 판사 사찰 문건을 누설해가지고 법무부 갖다 준 사람이죠. 제보자입니다. 제보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징계 청구에도 관여하고. 근데 심재철이가 위원해 보세요. 판사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야, 심재철, 너는 이게 결함이 너무 많으니까 너 좀 빠져. 네가 있으면 이게 될 것도 안 돼. 왜? 재판에 지니까. 그래서 빠진 거야, 작전상. 아, 왜? 우리 4명만 해도 충분해. 배신자 없어.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럼 저는 배신자가 넣을 수 있는 게 이거 신성식 있잖아요. 예. 금방 박사님이 그랬지만 유일하게 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유일하게
기피 신청 안 한 게 신성식이잖아. 어쨌든 총장의 참모가 신성식이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반부패 강력부장이 참모로 있는 사람이 자기 모시는 분을 배신 때리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대로 신성식까지 5명 다 하는 게 맞죠. 원래 신성식이가 이제 그 채널A 사건에 KBS에 기사도 주고 탈원전 사건도 이렇게 틀어맞고 하는 짓만 보면 이게 기피 신청하고도 남잖아.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5명 다 하기는 좀 부담되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신성식이는 역시 검사니까 뭔가 이게 또 합리적으로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신성식이는 뺐고요.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진이라고 전남대 로스쿨 여자 있잖아요. 예. 안진. 거기는 믿을만 하나요? 그거는 믿을만은 하죠. 저쪽으로. 왜냐하면 저는 안진이가 아버지도 전남대 교수고 전라도에서 노가지고 전남대 사회학과 노가지고 그 국가균형발전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위원도 하고 옛날에 2010년도는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까지 했잖아. 예. 그래서 이제 김태훈 검찰과장 있잖아요. 김태훈 검사가 직접 가가지고 단도리 좀 하고 위촉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그 첫날 할 때 재판할 때요. 첫날 징계 심사할 때 안진이는 좀 이게 중립적으로 질문했대. 한중이는 아주 공격적으로 했잖아. 그래서 저는 안진이하고 이제 그 혹시 신성식이가 조금 이게 추미애 볼 때는 배신이지만 우리 국민이 볼 때는 정상적인 결정을 만약에 적법하게 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강력한 한방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뭐 다른 카드를 낼 수도 있지만 신성식이라든가 안진 교수하고도 또 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하면은 한 명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절차가 중요한 게요. 징계 사유가 6개 있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이게 징계 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하나하나. 근데 뭐 판사 사찰하고 정치 중립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4개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감찰을 방해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징계 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과연 어떻게 징계 결정문에 쓸지 이 4개가 징계 사유가 안 된다 쓰는 것에도 추미애한테는 결정적 타격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판사 사찰 아까 판사들도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정치 중립 하나 남은 것도 어거지다 우리가. 누가 봐도 어거지죠. 어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그 징계 사유가 첫째 되는가 이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된다면 이제 징계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기에 제가 보기에는 해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일단 중징계 할 거 아닙니까? 중징계인데 이제 그 면직하고 그다음에 정직이 있거든요. 예. 해임은 이제 공무원을 앞으로 3년간 못하는 가장 심한 게 해임이고, 그다음에 면직은 이제 총장만 잘라버리는 거죠. 면직이죠, 면직. 예, 그렇죠. 면직. 면직. 아, 공무원도 못해요. 근데 3년간 취업제한 이런 게 없는 거죠. 면직도 이게 그냥 공무원은 잘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직으로 꼬리 내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면직이나 해임은 영구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재판도 불리하고 여론도 이게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직은 6개월 이하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6개월 정직 때리면 임기 끝나잖아. 예. 그렇죠. 그 임기 끝나니까 그게 6개월 때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만 때려도 돼요. 왜 3개월 정직만 3개월만 윤석열 손발 묶어놓고 허수아비 만들면 그때 공수처 출범하잖아. 예. 그럼 사건 다 가져가면 돼. 따라서 저는 이 사람들이 딱 사유는 정치 중립성. 그다음에 징계 결정은 오히려 정직으로 좀 완화해가지고 여론의 역풍을 피하면서 재판도 준비하고 요런 이게 꼼수를 또 쓰지 않을까. 요런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근데 지금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뭐 본안 소송도 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재촉과는 빨리 결론을 내려달라. 그래서 헌재에서 이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어떤 가처분 신청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게 방송 도중에 지금 12시잖아요. 네. 지금 이게 검색해 보니까 헌재 결정 안 뜨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게 그 헌재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헌재는 이게 6명이 문재인 임명한 민변 이쪽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예. 회장 출신이 담당 재판관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선임이 됐다고만요. 그럼 뭐 보나마나 아닙니까? 기사 보니까 이제 그 헌법재판소도 신용을 했어요. 전원재판부를 해부했다고 나와요. 헌재 전원재판부 있잖아. 9명. 거기 해부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거든요. 저는 결정이 거의
안 뜰 것 같고요. 떠더라도 이게 그냥 윤석열 거 기각시킨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우리 대법원도 1심이나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는데 대법원만 가면은 집문적으로 다 판결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비슷하죠, 지금 구성이. 그렇죠. 결국은 이제 헌재 기대할 건 없는데요.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여론전 있잖아요. 징계의 구성이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법이다. 이거는 이제 그 국민들한테 여론전에서는 저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요. 옛날에 이걸 보면서 저는 4명이 하는 걸 보고 이런 데 중요한 사상 초유의 총장을 잘라내는 이걸 어떻게 그 징계가 법에 7명인데 4명이 합니까? 7명도 못 채갖고 4명이 한다는 게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않죠. 징계위원은 7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탄핵할 때도 뭐 8명, 9명 채워야 되는데 8명 하고 또 없으면 7명 하려고 이런 식의 꼼수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명 안 가버린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 최태형 변호사 있잖아요. 예. 이분은 이제 그 판사 출신이에요. 판사 출신으로 이제 그 시문고등학교 연대노가 22기거든요. 윤석열 총장 1기 선배예요. 이런 분에게 안 놓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그 4명이 한다면 이게 이용구 차관, 그 다음에 그 정한중, 그 다음에 신성식, 그 다음에 그 안진, 이런 게 4명 플러스 심재철. 심재철이 가장 문제거든요. 이런 데 그 법치 오적은 역사에 정말 이게 큰 죄를 짓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고요. 그 위에는 이제 그 추미애하고 문재인 있잖아. 2명의 주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충견들 있잖아요. 애완견들에게 5명 시기 가지고 윤석열을 만약에 진짜 치낸다면, 뭐 저는 내일 친다 봅니다. 진짜 치낸다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저는 우리나라의 그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를 조종을 울리는 엄청난 이게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일단 뭐 윤석열 측에서는 어느 경우든 뭐 정직이든 뭐든 행정재판에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본안 소송을 낼 것은 뭐 명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다수 뭐 판사 출신 이런 변호사들도 행정재판에 가면은 당연히 인용,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국 옛날에 그 행정법원의 그 조미연 판사요. 조미연 판사. 이분도 이게 제가 그 계속 우리법 연구에 좌파라 해가지고 옛날에 워낙 진보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습니까? 제 방송 보면 알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9장이나 판결을 써가지고 검찰총장,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똘마니가 아니다. 검찰의 중립, 독립성이 중요하다. 이런까지 이게 다 언급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추미애는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직무배제는 직위해제하고 똑같은 거거든, 임시로. 근데 직위해제 해가지고 재판에가 제가 집행정지 가처분 된 경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도 이게 당연히 얘기했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판사도 좌파 성향, 전라도 호남에 진보 성향 있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9장이라고 판결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정직 이상 중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판사가 행정법은 또 갑니다. 물론 이제 조미연한 데는 안 보내겠지, 법원장이. 또 다른 판사한테 보내지만, 그렇지만 이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때 판결하고 지금 이게 판결하고 뭐가 달라지느냐? 상황 변화 없죠. 그때보다 오히려 이제 그 절차는 더 탈법, 불법이 판치는 훼손돼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실체적으로 징계 사유도 판사 사찰이 아니라고 그 이유에 나왔잖아.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의 아무리 좌파 판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결국 근데 그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